미국이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중요한 건 친미 국가냐 아니냐예요. 네. 친미 국가만 되면 이란은 핵할 수 있죠. 그게 발상의 전환인데 친미 국가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평화 협정하고 미국과 안 싸우고 잘 지내겠다. 이란도 지금 2주 이상 휴전 안 한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뭐가 되건 도가 되든 간에 끝장은 볼 것 같아요. 종전까지. 테헤란 시내를 제가 좀 봤는데 그 동영상 보니까 주민들이 벌써 조깅하고 뭐 그래서 이번에 종전을 깔끔하게 끝내고 종전을 넘어서서 아예 이번에 하는 김에 그냥 빅딜을 해서 그냥 수교도 해버리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 한 판에 하기는 어렵더라도 종전이 되면은 좋죠. 전쟁 이슈 뭐 전황도 전해드리고 있고 지금 휴전하고 난 다음에는 협상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한번 시나리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전쟁이 어떻게 좀 끝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 쪽 얘기를 들으면요. 예. 이번 주말 기점으로 어떻게 좀 평화로운 세상이 돌아올까요? 일단 좋은 징조는 레바논 휴전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10일간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요 뒷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떤 얘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평화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양국,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와 어쨌든 간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워싱턴에서 만나서 회담한 건 1993년 이래로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1983년 이래 처음이래요. 네. 미국 말로는.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마치 레바논의 평화가 온 것처럼. 네. 근데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미국 이란 협상의 전조예요. 전주곡.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은 거죠. 휴전하니까? 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간 불만스럽죠. 왜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하고 싶지 않을까요? 공격 계속해야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의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협정이 왜 이루어졌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됐다. 자기가 이렇게 강요해서 그거 이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네. 레바논과의 휴전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란한테 내가 도와줬어. 미국 네. 입장이 이건데 네.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별로 이란은 어저께 최후의 통첩을 보냈답니다. 어떤 통첩을 미국에. 보냈죠?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이스라엘의 근데 그동안에는 이란 쪽 얘기를 해주실 때 항상 미국 쪽에서의 공격의 1대1, 네. 이스라엘 쪽에서의 공격의 1대1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황한 공격을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우리가 이거 휴전 안 하면 공격하겠다고 미국 쪽에 전달했다래요. 그래서 휴전 10일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휴전 10일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번 휴전은 저항의 축의 승리다라고 이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다라고 네, 하고 네. 이란에서는 네. 우리가 지금 못 참겠어서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는데 네, 그 얘기 듣자 휴전한 거다. 네, 정확하게 이란 쪽의 워딩은요. 우리가 작전을 시작할 거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할 거다. 이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 들었겠죠. 야, 이란 애들이 이렇게 한데 너 어떡할래?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라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사실 항상 이제 양쪽의 말을 네, 들어봐야 네, 된다라고 하지만 싸움에 있어서는 네. 뭐가 됐든 일단 휴전이 된 거잖아요. 그럼요. 휴전된 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전은 사실 별로 의미 없는 휴전이에요. 그 10일. 자체로 보면은 어차피 이런 휴전은 많이 했고 네. 항상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그냥 항상 깨졌기 때문에 그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일단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미이란 협정을 앞두고 이게 선결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이 공격 멈추는 레바논 거. 공격 멈추는 이거 거. 협상의 조건이었잖아요. 이란에서 네, 얘기하는. 네. 그러면 네.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탕이 마련된 거죠. 이게 첫째. 네. 그러면은 2차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뭐 누가 그 주체가 됐든 간에 네, 긍정적인 거죠. 네, 이거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걱정하잖아요. 그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안 할까? 그런데 하산 나스랄라라는 헤즈볼라 대표 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스라엘이 표적살해했던 그 사람이 있었을 때만 해도 헤즈볼라가 좀 독자적으로 하려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헤즈볼라가 더 이란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로켓을 날리지 않을 것이다. 예, 당분간은. 다행이네요. 네.
협정이 되도록 10일 협정이 10일이잖아요. 누군가도 깰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데 그 안에는 이란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쉽게 로켓을 날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10일간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협정을 해서 지금 휴전했다라고는 하지만 레바논이 그동안 그 헤즈볼라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뭐 말을 안 들었으니까. 레바논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헤즈볼라는. 예. 근데 이번에는 헤즈볼라 자체적으로도 레바논이나 뭐 다른 국제사회의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네,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이란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돈 날리지 마 당분간. 예, 그래서 헤즈볼라가 당분간 이런 말을 들을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헤즈볼라가 따로 놓고 레바논 정부를 따로 놓고 그쵸. 둘이 그러느냐? 이게 프랑스가 만든 나라거든요. 레바논은 예. 프랑스가 만든 나라. 프랑스가 만든 나라인데 프랑스가 왜 만들었냐면 네. 그냥 프랑스가 만든 게 아니고 레바논에 마론파 크리스찬이 있어요. 마론파. 예, 마론이라는 사람을 따랐던 지도자로 따랐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마론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지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네. 교황을 인정하기 때문에 네. 이들이 십자군 때부터 프랑스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군이 들어갔는데 무슬림만 있는 줄 알았더니 크리스찬이 있었던 거고 이들이 크리스찬들을 도왔거든요. 네.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군을 도왔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가 이쪽에 진출했을 때 근대에 들어왔을 때도 이들이 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하냐면 프랑스 사람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근대에 있었는데 그중에 마론파 주교가요. 네. 야 우리 무슬림들로부터 조금 우리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프랑스한테 막 요청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그러면 마론파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레바논에 들어갔는데 이 마론파들이 전부 다 산에만 사는 거예요. 네. 그 산에 있는 사람들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로 나와야 되니까 네. 베이루트, 트리폴리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거의 우리가 이거는 조작된 인구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1932년에 레바논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론파가 더 많은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6대 5의 비율로 정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1975년 15년 내전한 다음에 1989년에 내전을 마치면서 네. 협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5, 무슬림들로 5대 5로 권력을 분배를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고요. 의석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마론파에서 나오고요. 총리는 순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 각각 나눠서. 예, 국회 부의장은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나눴고 의석도 64석인데 무슬림 64석, 크리스찬 64석.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나라가 통합이 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네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게 하면 반대 5대5. 예. 그럼 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셋이 사는데도 좀 나눠져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북쪽, 순니는 약간 중간 쪽, 시아는 남쪽.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혼도 못 하고, 이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혼하자는 얘기 나오는데 이혼해도 딱히 방법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제가 가슴 아픈데요. 이 나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풍광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failed state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실패한 국가.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 정부 따로 놀고 헤즈볼라 따로 노는 헤즈볼라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사실 네타냐후가 네. 전일까지만 해도 계속 헤즈볼라 공격하고 우리 다 준비돼 있어라고 하면서 그 레바논은 휴전하고 지금 상관없어. 나는 공격할 거야라는 속내를 엄청나게 밝혔단 말이죠. 네. 근데 휴전이 됐어요. 네. 그리고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뭔가 이제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공격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된 거야라고 하지만 뭔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한 방이 뭔가 있지 않았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탄야후한테 되갚을 시간이다. 네 말 듣고 다 했잖아. 네 말 듣고 다 했는데 지금 힘들어. 뭐 지금 정권이 넘어가니 아무것도 너 때문에 된 게 없다. 너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 4일 만에 정권 바꾼다고 들어갔는데 이거 뭐냐. 완전히 나는 지금 얼굴 구겼다. 너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네타냐후를 향한 마음은 분노 또는 실망 이게 막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고 싶은 만큼 막 지금 했으니까. 그럼 엄청 했죠. 본인의 속에 물론 이제 레짐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란을 네. 지금 초토화시킨 상황에서 그럼요. 예. 자기 만족을 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꺾이고 군사 뭐 비용도 엄청 쓰고 얻은 게 지금 없단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이란에서는 반응은 어떠냐? 네. 이란은 지금 휴전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휴전이 이게 언론용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콜에 몰렸었잖아요. 근데 휴전한 다음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도 굉장히 주가도 좋고 유가도 좋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고 진심은 아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방해하려는 이스라엘 모습 그래서 휴전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주 휴전을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연장 안 한다. 그래서 왜 2주는 안 한다고 그랬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2주 끝난 다음에 공격을 한다라는 건가 제가 걱정했잖아요. 네. 제가 이란 쪽을 좀 뒤져봤어요. 어때요? 네, 이란 쪽에서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랬다. 이란이 안 한다고. 이란이 안 했다. 한다고 그랬다. 왜냐면 이란은 왜 안 한다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모르죠, 저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왜 안 한다고 그랬냐면요. 2주를 더 주면 얘네 그 군사 장비를 더 벌충할 거고 그리고 2주 동안 이스라엘이 또 열심히 덤벼들어서 제거하지 못한 장군들을 다 죽일 거.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인터넷도 다시 연결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제망에. 그러면요, 교수님. 네. 이란이 2주 연장에, 그러니까 2주 하고 나서 휴전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란도 공격을 그럼 또 하겠다라는. 네, 공격 속내로 받으면 하겠다. 공격 받으면 하겠다. 네. 지금 특히나 이제 가장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그 우라늄 농축 관련한 네. 핵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미국 쪽의 입장을 다 받아줬다. 특히 그 20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란 쪽이 받아들인 것에 대한 문건, 핵심 문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란 쪽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니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얘기 만약에 있다면 이란이 완전한 패배니까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5년이다 혹은 이제 그 20년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할 텐데 뭐 아직 지금 또 아직은 얘기 없고요. 여기 지금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네. 사진 보시면 무니르 사실상 파키스탄의 실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부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는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갈리바프가 만났습니다. 네. 예, 여기서 좀 저는 이제 이 두 사람 만나는 것보다 위에 사진이 좀 더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 그랬더니 호메이니, 하메네이, 그다음에 모치타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자고. 저 사진도 약간 합성 같아요, 뭔가 느낌이. 셋이 같이 있는 거 이런 사진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따로따로 한 장씩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난 거거든요. 네. 여기에는 호메이니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항상 호메이니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모치타바 있는 자리에 하메네이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호메이니 형께서 드디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변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났고 파키스탄에서 아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미국 쪽 의견을 다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란의 군부에서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미국이 이거를 협상을 하려면 먼저 약속을 다 지키고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나와서 강요만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되겠냐? 지금 이게 이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니르가 가서 뭘 얼마큼 잘 얘기를 전달할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IRGC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는 그닥 그렇게 기대를 걸지는 않아요. 네. 예,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조금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란 쪽의 입장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만 네, 미국에서도 지금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잃는 게 많은 것처럼 이란 쪽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180%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을 사실 더 끌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러 가지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행복한 시나리오가 어저께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파키스탄이 진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잖아요. 군화도 못 벗고 뛰어다닐 것 같은데 우리 네. 문희리 장군이 네, 그래서 성공을 해서 트럼프가 슬쩍 얘기했잖아요. 나도 갈지 모른다고. 그러니까요. 그 말 처음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한 말은 아닐 거고 그러면 파키스탄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을 수 있어요. 다 모은다는 얘기죠. 지역의 강자들을 트럼프도 모으고 무함마드 빈 살만도 오고 튀르키예 에르도안도 오고 막 주변에 뭐 시시도 오고 그래서 잔치처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거 예, 사진 찍는 거. 다 작수하면서. 예. 그 그림이 된다면 정말 땡큐입니다. 베스트 땡큐. 시나리오. 베스트. 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있어요. 어떤 거요? 어쨌든 간에 침략 전쟁을 했잖아요. 저? 예, 이란은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들겨 맞았는데 바로 어저께까지 나를 그렇게 때리고 이 난리 쳤던 이놈하고 손을 잡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그 그림이 안 나와요. 근데 또 손을 안 잡으면 네. 뭐 어떻게 할까요? 이란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갈리바프가 잡는 게 맞는데 그렇죠. 갈리바프가 잡을지 아니면 좀 차라리 그냥 우리 영감님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잡는 게 차라리 더 나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페제시키안이 더 위에요. 대통령이니까. 그럼요. 국가서의 이유인데 우리 영감님 완전히 지금 제껴놨잖아요. 그쵸. 영감님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잡는 게 제일 좋은데 그 그림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리바프가 잡으면 뭔가 어색해. 예. 근데 트럼프는 갈리바프를 좋아하니까 갈리바프 네. 손잡고 싶어 하겠죠. 만약에 합의가 불발되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우리 공격하겠다. 이 네, 뭐 내용에 대해서. 헤그세스도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헤그세스도 공격한다고 그러고 이란도 우리를 맞받아치겠다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핵에 대한 본인들의 그 소유권을 계속해서 인정해달라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이란의 경제를 계속 이렇게 둘 것인가가 선택의 영역일 텐데 어느 쪽으로 근데요, 선택해야 사실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요? 이란이 전격적으로 친미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친미 국가가 되면 핵 개발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걸 받아줄까요? 받아주겠죠. 친미 국가만,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중요한 건 친미 국가냐 아니냐예요. 네. 친미 국가만 되면 이란은 핵할 수 있죠. 그게 발상의 전환인데 친미 국가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평화 협정하고 미국과 안 싸우고 잘 지내겠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헤즈볼라 다 포기해야 되죠. 근데 미국에서 친미한다고 핵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은 친미가 중요하지 핵이 중요하진 않아요. 친미 국가니까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핵 개발, 네. 그러니까 평화적인 거. 네. 이란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예, 그렇게 하라고도 하겠죠. 근데 이란을 지금 못 믿는 게 이란 사실 핵 개발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개발을. 근데 못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우라늄 그리고 농축 5% 이하로만 하고 그다음에 연료용으로 하고 핵발전소 세우고 그러면 되는데 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평화적인 핵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아락에 중수로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중수로는 이 평화적 핵 개발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란이 계속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예 그 의심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의심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적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어버리고 미국과 국교 수교해버리고 그러면 제일 나은데 지금 이제 전쟁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너무나 이게 그 완전 뒤로 돌아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죠.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친미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요. 친미 국가인데요.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네. 그게 한 제일 좋은데 네. 쉽게 말해서 완전히 뒤로 돌아가 좋은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란이 그동안 해왔던 대리 세력들 있잖아요. 예, 이 대리 세력들에 대한 지원도 하나도 안 될 거고 네. 그럼 팔레스타인 운동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란을 지지해요. 예. 이란을 지지해요.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독립한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돈을 대주고 지원을 했는데 이란밖에 없어요. 네. 아랍 국가들 안 합니다. 네. 그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반정부 시위 났었을 때에도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반정부 시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설전을 벌이고 서로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아주 묘한 거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사진 중에서 네. 항공 사진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이거 어디인가요? 어디일까요? 완전히 처참하게 부서졌죠? 테헤란은 아닐 것 아닙니다. 같고 레바논입니다. 어디? 아, 레바논에 혹시 그 헤즈볼라의 수도격인 그 지역인가요? 아니 그 남부 지역 쪽인데요. 완전히 다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공격을 하는 데가 헤즈볼라가 숨어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마을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요. 민간 네, 민간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은 야 우리는 헤즈볼라를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지만 이건 아니죠. 네. 이게 이제 가자에 있다 한 방식하고 똑같아요. 하마스 잡는다고 가자 다 때려잡았듯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발끈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유럽과 사이가 안 좋고 유럽과의 관계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과 지금 특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탄야후 정부가 원래 이스라엘 이런 나라 아니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국제사회가 뭐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듣고 조금 이렇게 뭐 반성하는 목소리도 보이고 그랬었어요. 네.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 하나 더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어떤 보도일까요? 이건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이 참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후티 네. 반군인데 이란과 함께 하겠다라는 저항의 축을 계속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후티 반군의 사진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게 후티의 구호입니다. 이 구호가 뭐냐면요. 후티의 5가지 구호인데 맨 위가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 두 번째가 미국에게 죽음을, 세 번째가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네 번째가 유대인에게 저주를, 다섯 번째가 이슬람의 승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의 바탕으로 한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도 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슬람주의. 그러니까 이들이 시아파인데 이란과 시아파의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큰 그룹에서는 시아파이기 때문에 이제 예멘의 후티 이 사람들이 이제 여차하면 바불 만답을 막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 바불 만답이 요즘 조용하고요. 헤즈볼라도 조용하면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협상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게 다시 말 그대로 다시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는데 그러지 않길 바라는 거죠.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리고 미국의 역봉쇄 이번에 협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뭐 들어갔는지 사실 그 근처에 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쪽을 봉쇄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의 단초가 됐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어요. 이란 쪽에서도 좀 많이 당황스럽고. 당황한 것보다는 저는 휴전협상 깨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란 쪽에서 배가 2척이 더 나갔어요. 봉쇄를 뚫고. 뚫고 나갔는데 이란의 입장은 지금 일단은 휴전하는 동안에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서 그렇죠. 자제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잘 막는 것도 있겠지만 이란 쪽에서 자제하면서 너무나 조용해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요. 굉장히 근데 그 긴장감은 팽팽한 것 같습니다. 팽팽해요. 그리고 바불 만답도 아직은 조용하고요. 네네. 카드는 아직 숨기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휴전 협상을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란도 어떻게 해서든 휴전 협상을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란은 이제 결정적으로 갈리바프는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바히디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경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히디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12시간마다 지금 있는 장소를 바꾸면서 그 3월부터 지금 사진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이란군의 입장을 보면은 이번 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얘기를 이제 공격은 하고 있지는 않고 서로 이제 팽팽한 긴장 상태가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상을 봉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우려 페르시아만 오만해는 물론 홍해까지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이란 쪽에서도 공격을 하지는 않고 계속 지켜보고는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쪽에 미군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는 메시지는 내는데 움직이진 않잖아요. 일단은 이 휴전 협정할 때까지는 좀 참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네. 이란 쪽에서도 계속 이번 휴전 그리고 협정을 통해서 무언가 종전 수순을 좀 밟고 싶어하는 속내는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팽팽하게 부딪히는 거죠. 이란 내에서도. 이게 갈리바프와 같은 협상파와 바이디 같이 비협상파들이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파키스탄 회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미국 갈리바프 얘기는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회담이 안 된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지를 갖고 온 게 없다. 계속 말을 바꾼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의 말에 움직인다.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 내에서도 뭐가 문제냐면 이란 내에서도 협상파와 강경파가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혁명수비대 대표단이 파키스탄에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란 내에서도 지금 분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갈리바프가 잘 수습해서 나오면 되겠지요. 근데 이제 얼마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근데 사실 이 갈리바프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4번 나왔고 3번은 직접 나왔고 1번은 철회했기 때문에 3번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패미가 되게 많아요. 갈리바프 정도 부패면은요 이미 다 끝났어요. 부패하면 또 여기 네타냐후도 못지 않던데요? 네, 네타냐후하고 거의 쌍벽을 이뤄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도 야 알라가 도우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부패가 있는데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표적 공격에도 살아남았고요. 네. 그래서 자꾸만 의심하는 쪽에서는 갈리바프 좀 냄새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뒷배가 누굴까? 네. 미국인가?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이 이란에 368조 원의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보니까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에 보도된 내용,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그 조건으로 제안을 한 내용이 368조 원의 기금 조성이다. 요거는 이란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이 굳이 그 우라늄 농축 440kg을 고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보이는 앞에서 못 쓰게 하거나 네. 밖으로 내보내나 어차피 못 쓰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 되는데 근데 막판 이거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트럼프 이걸로 완전한 승리예요. 그렇겠죠. 네, 완전한 승리. 오바마도 못한 거잖아요. 오바마는 러시아로 뺐잖아요. 근데 이건 60%입니다. 60%가 440kg이라면 이거는 정말 전리품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주고 쉽게 말하면 야 이거 먹고 떨어져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돈 받는 게 낫죠. 물론 그 돈을 이제 이란에 걱정하는 건 이 돈을 또 동결자금에서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란의 돈에서 주면 안 되고 미국 예. 쪽에서 흘러가야 그런데 되는데 미국에서 미국은 그게- 또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까요? 동결자금을 쓰거나 아니면 아랍 국가들한테 야 내가 위험 없으니까 돈 좀 내 이렇게 할 수도 십시일반 있겠죠. 이렇게 십시일반 또.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은 20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네. 그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요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이란이 계속적으로 넘기지 않고 앞에서 보는 앞에서 희석하겠다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차라리 어디서 다른 거 꿈쳐놓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주고 전쟁을 끝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리품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뭐 1차 협상은 결렬이 되긴 했지만 2차 협상에서 확실하게 무언가를 서로 딱 종결을 짓고 종전을 해야지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거 6개월 갈 수도 있다. 휴전이 6개월이 아니라 1년 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전쟁이요? 우려가 네.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근데 그 전쟁을 장기적으로 하는 건 미국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이란도 지금 2주 이상 휴전 안 한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뭐가 되건 도가 되던 간에 끝장은 볼 것 같아요. 종전까지.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까지 계속 마음이 불안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 타스 통신의 그 보도가 영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보면은 오히려 어저께 희망적으로 얘기한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그냥 발에 땀나듯이 뛰어다니는 네, 거. 저는 이란에서도 그쪽으로 가려는 동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테헤란 시내를 제가 좀 봤는데
그 동영상 보니까 주민들이 벌써 조깅하고 뭐. 그래요? 네. 거기 많이 공격받아서 혹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위쪽 그 부자 동네는 괜찮습니다. 부자 동네는 또 괜찮아요. 예, 부자 동네는 뭐 거의 그래서 뭐 조깅하고 사람들 놀고 뭐 그런 거 보니까 휴전이라서. 조금 일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차는 덜 막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테헤란 유명하거든요. 막히는 걸로. 막히고 있고 그래서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란 쪽에서도 종전 목소리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전을 깔끔하게 끝내고 종전을 넘어서서 아예 이번에 하는 김에 그냥 빅딜을 해서 그렇죠. 그냥 수교도 해버리고 뭐 그러면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 한 판에 하기는 어렵더라도 종전이 되면은 괜찮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니고 한 국가 대 국가고 그동안에 네. 계속 쌓여왔었던 정말 그 얽힌 실타래가 이렇게 금방 풀릴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작은 협정이라도 네. 작진 않죠. 핵 관련해서는 사실 이란이 엄청나게 지금 본인의 의지를 꺾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그걸 또 양보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양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 협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거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트럼프 얘기만 들으면 지금 뭐 그럼요. 트럼프 됐으면 이미 됐어요. 트럼프 되면 근데 제가 왈자지나 이런 데 보면 전문가들 항상 하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1시간 후에 또 다른 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이란 현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은 어떨까요? 지금 더 이상의 전쟁 원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뭐 핵 관련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호르무즈 해역 관련한 얘기라든지 민심은 좀 어떤지 핵이나 궁금한데. 핵 관련이라든지 호르무즈 그까지 민감한 얘기에서는 잘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이게 민감한 문제라서.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이란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는 있어요. 뭐요?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어야 된다. 휴전이 아니라 종전. 네.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으니. 그러니까 휴전을 하면 휴전을 해가지고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끝내야 된다. 더 이상 없이. 이게 사실은 이란에 나와서 국민들의 많은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좀 더 갖고 있을까요? 이란 쪽에서는?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 계속 그 얘기하죠. 이러다 경제 망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 뭐 어차피 이란이라는 나라는 북한처럼 폐쇄적으로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개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그 세계에 열려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좀 더 힘을 내고 갈리바프가 조금 더 그쪽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종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제 종전을 갈 수 있는 거는 이란은 가고 싶어하죠. 이제 문제는 미국이죠. 주말 사이에 또 협상이 있었는지 협상 내용은 또 좋은 소식으로 무엇이었는지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네. 뵙기를 소망하도록 하죠.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